자, 그 다음은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폐기 기준, 교체의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작업용 섬유로프. 와이어로프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자, 이런 스트랜드가 있어요. 뭐 8개 스트랜드가 있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이런 스트랜드 안에는 코어 심이 있습니다. 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이 와이어로프 한 꼬임이라는 것은 이것을 스트랜드라고 말하는데 요 부분이 스트랜드예요. 이것이 와이어로프 한 꼬임입니다. 이 꼬임에 어떤 소선이 이탈이 됐어요. 이 파단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요 단면적에 소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이 소선에 끊어진 것이 10% 이상이면 교체라는 거죠.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쪽 스트랜드에서 하나, 여기서 스트랜드 하나.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이건 폐기 대상은 아니죠. 교체 기준은 교체의 대상은 아닙니다. 한 꼬임의 파단의 수가 10% 이상일 때 그때 교체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할 때인데요. 와이어루프가 있고 최초 제조됐을 때 와이어루프 직경이 있겠죠.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직경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감소가 원래 최초 제조됐던 지름의 7%를 초과하면 안 된다. 폐기다. 교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타 이음매가 있거나 꼬임이 있거나 변형이 되거나 부식되거나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지꼬열심으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음매 이, 지, 네, 꼬임. 여기 꼬임, 이지꼬, 열, 심. 네. 암기법으로 암기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양이 있고 그것을 빠르게 머릿속에서 돌출을 하시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문자라던가 아니면 어떤 연계를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아니면 공부를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공부하셨던 분들일 때 본인께서 공부를 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달기체인입니다. 달기체인의 경우에는 제조됐던 길이보다 5%를 초과한 것. 사용하면은 이 달기는 서로 엮는다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체인이 있겠죠. 이러한 체인이 서로 엮여 있어서 달기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인장력이 발생이 되고 원래 제조됐던 길이보다 사용이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나겠죠. 따라서 최초 제조됐던 길이보다 5%를 초과했을 때 이것도 이제 직경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단면 지름이 원래 달기 체인에 사용을 했던 제조됐던 링의 지름보다 10%를 초과해서 감소했을 때 마지막으로 균열이나 심하게 변형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할 때 5길로 외웠어요. 5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용 섬유루프 안전대 섬유 벨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업이장 달비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사용을 할 때 루프는 끊어지거나 손상 부식되거나 무엇보다 작업대에 지지하는 지지용 루프나 생명줄은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되죠. 2개 이상으로 묶어 있거나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락을 구분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된 것을 필히 암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았던 기출문제입니다. 바로 재래식 쌍줄비계, 가설비계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외부 쌍줄비계라고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난 2개년 동안 나왔죠? 18년하고 20년에 총 3번이 등장을 했었는데 내용들은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조립시 준수사항, 그리고 구성하는 경우 구조안전 기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조리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 시의 준수사항. 단락이 3개로 나뉘어집니다. 다 비슷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구분지어서 암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입니다. 일단 사용을 할 때는 자재는 인증 제품을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안전 인증을 받냐 안 받냐, 허용된 가설 기자재이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안은 기둥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다지고 밑에 필요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깔판, 평탄, 깔판이나 받침판을 사용해서 설치한다입니다. 어떤 집안이 연약하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특히 겨울철의 경우에는 땅이 얼고 땅이 얼은 상태에서 대낮에는 땅이 녹으면서 아무래도 집안이 연약해지죠. 그때 이런 침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집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을 하거나 이처럼 충분히 다지는 작업을 사전에 병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토 구간 연약 집안에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고 기둥 하부에는 밑받침 철물과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기타 간간의 접속부 교차부에는 전용 부속 촉물을 사용을 하고 단단히 묶는다. 가장 중요한 건 수직도겠죠. 그래서 수직도를 유지하고 필요시에 45도의 교차가세로 보강한다. 여러분, 가설 어쨌든 구조물이잖아요. 구조물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을 확보했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꼭 이런 외줄 비계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배우시겠지만 시스템 비계, 기타 사다리, 각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항상 순서를 암기하시더라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사용하는 자재는 적정한지, 받치고 있는 집안은 튼튼한지, 자재의 수직도는 면밀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부재에 연결된 부재가 있을 텐데 연결 부위가 괜찮은지. 그래서 이런 접속부, 교차부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연상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직 부재가 있으면 이러한 가세를 이용을 해서 어떤 횡방향에 의한 저항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실 때는 가설 부재는 구조체이니까 세울 것이고 그 세우는 밑둥에 이 밑받침에 있는 집안은 튼튼한지, 사용하는 깔목이나 깔판 적합한지, 부재를 세울 때 수직도는 적정한지, 연결 부위는 괜찮은지, 연결했을 때 다음 기둥과의 가세가 보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한 2-3번만 교재를 보시면서 그림으로 2-3번 연상을 해주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것은 벽 이음인데요. 벽 이음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 5m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필수이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현장에서는 큰하중에 가해지는 곳은 별도의 보강 조치를 합니다. 장비가 이동을 하는 공간이라던가 어떤 개구부 면적이 있죠. 이런 개구부 공간에 시스템 비계나 외줄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단부에는 응력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이음을 보강을 해서 안전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실 것은 이런 비계기둥 연결은 전용 철물, 연결재를 사용할 때 적합한 철물을 사용하고요. 연결부 동일층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길이가 다른 강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고소작업 형태로 비계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여러분, 이 9번 항목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연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가공 전로에 근접해서 작업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서 방어구를 사용하고 가공 전로와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어 조치를 한다라는 이 내용 문구는 거푸집에서도 나올 거고요. 가설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도 장비 계속 많이 언급이 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익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사항도 이것도 구조안전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한다 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만화로 보는 곳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비계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을 때 다른 비계가 여기 또 있겠죠. 네, 같은 라인에 다른 비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띠장은 이 길이 방향을 뜻해요. 이 띠장의 간격이 1.85m 이하, 그리고 장선, 여기가 장선이에요. 장선은 1.5m 이하입니다. 그래서 띠장은 좀 긴 방향이고 장선은 짧은 방향이구나. 따라서 기둥의 간격을 이러한 기준대로 배치하게 되고 서로의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간간으로 세운다. 기둥이 굉장히 길다면 아무래도 힘, 좌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일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에 그 밑에 지점까지는 기둥을 2개를 설치를 묶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조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 해체 시, 변경 시 작업 준수사항인데 이것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작업 지휘자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한다. 조리해체 변경 시기,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절차, 순서, 작업 방법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다.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주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한다. 출입 금지 구역 설정하라는 내용이죠. 악천 후, 비나 눈이나 그 밖의 기상 상황에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그 즉시 중지한다.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이것은 사실 고소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작업 발판은 폭이 20cm 이상이어야 돼요.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료기구,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이용해서 이탈 방지 조치를 별도로 한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항목은 참 많이 나와요.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이것도 주의 깊게 계속 면밀하게 자주자주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자연스럽게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키워드로 작업 지휘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작업 주지, 출입 금지, 악천 후일 때 작업 중지, 고수작업 형태로 폭 20cm의 작업 발판, 마지막으로 달줄, 달포대.
이렇게 해서 공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까지 한번 연상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설 1차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